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기면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60세는 이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0세 이후 인생의 제2막을 멋지게 열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정말 늦은 나이일까요?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올해 67세이십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던 평범한 주부셨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다가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마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막막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김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복지관에 등록하셨습니다. 거기서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깊이가 그림에 담기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색을 칠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복지관에 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꿈꾸던 화가의 꿈을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다시 꺼낸 것이지요. 3년이 지난 지금 김영희 씨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노인미술대회에서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세에 시작한 그림이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만약 늦었다는 생각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우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경험과 지혜는 60세 이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씨의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박철수 씨는 올해 72세이십니다. 4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며 여유롭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퇴직하면 매일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멘토를 찾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사업 관리와 회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어르신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내가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하셨습니다.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박철수 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 30대 청년 창업자들은 열정과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사업 관리와 자금 운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40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지요. 젊은 창업자들은 박철수 씨의 조언을 금쪽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이 담긴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은 박철수 씨의 조언 덕분에 사업 자금을 잘 관리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웠고 어떤 청년은 위기에서 회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철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을 보면서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72세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지금은 5개 스타트업의 자문을 맡고 계시며 매달 한 번씩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박 선생님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올해 69세이십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히 생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겨우 69세인데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순자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에 자신감이 붙자 가벼운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꾸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챙겼습니다. 2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12kg 줄었고 당뇨 수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약도 점차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순자 씨는 매주 2번씩 등산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십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탓만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도 약에 의지하며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60세 이후 진정한 삶을 사는 법. 첫 번째, 하고 싶던 일을 미루지 마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민호 씨는 올해 65세이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안정적이지만 반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뤄왔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 나이에 악기를 배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악기 가게에 가서 기타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하고 코드를 잡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3개월 후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 후에는 복지관 공연에서 기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떨렸지만 곡을 마쳤을 때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밴드를 만들어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68세의 밴드입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65세가 되어서야 시작했는데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기타를 치는 시간만큼은 나이도 걱정도 모두 잊고 그냥 행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영숙 씨는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웃에 사시는 분의 권유로 복지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춤을 하며 쑥스러워했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춤을 배우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고 기쁜 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즐겁습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관람하러 갑니다. 명절 때는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최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불행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강대식 씨는 올해 71세이십니다. 젊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학력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고 늘 공부를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자 강대식 씨는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책은 이해가 안 되어 쉬운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 과학책, 문학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등록해서 한국사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배운 내용을 잘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트에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2년 후 강대식 씨는 검정고시에 도전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험생이었지만 합격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젊은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어렵지만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강대식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학력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큽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0세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사시는 김도훈 씨는 올해 66세이십니다. 한때 사업이 잘 되어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IMF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현재의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에 있잖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김도훈 씨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김도훈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10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10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과거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사시는 이경희 씨는 올해 64세이십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무관심했고 밤을 새워 일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자 이경희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진작 건강을 챙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경희 씨는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충분히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도 편하게 가졌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체중도 8kg이 줄었습니다. 약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경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네요. 지금이라도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세 번째,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보내려면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상철 씨는 올해 67세이십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잘하는 음식이 있었고 오랜 경험으로 맛을 내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5명이 모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반찬의 맛이 소문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일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상철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큰 사업이 아니라도 작은 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니 일석이조예요. 60세 이후 피해야 할 것들. 첫 번째, 고립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면 외로움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조영미 씨는 올해 69세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다른 지역에 살면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조영미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했습니다. 딸의 권유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자주 가다 보니 친해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조영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니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세요.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에만 머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삶이 점점 좁아지고 단조로워집니다. 포항시 북구에 사시는 김철호 씨는 올해 70세이십니다. 평생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하게 살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디지털 기술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손자가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자고 했지만 방법을 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불편함이 계속되자 결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선생님께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김철호 씨는 손자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어 전송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집에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철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생각에 빠지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사시는 김순애 씨는 올해 68세이십니다.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그 후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을 겪었던 환우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병을 겪고 나니 오히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순애 씨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걷고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삶을 더 어둡게 만들 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을 충실하게 사는 법. 첫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60세 이후에도 목표가 있으면 삶이 활기차고 의미 있어집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이루어가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사시는 윤미숙 씨는 올해 66세이십니다.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지내다가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책 2권 읽기,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한 달에 1번 새로운 곳 가보기 같은 간단한 목표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1년 후 윤미숙 씨는 이승작권의 책을 읽었고 주 3회 운동을 꾸준히 했으며 12곳의 새로운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이루고 나니 큰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이 훨씬 활기차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윤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실해져요. 나이가 들었다고 목표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천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면 훨씬 행복합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시는 이태수 씨는 올해 71세이십니다. 예전에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건강이 더 좋았으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하며 없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행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생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이태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등 평범한 일상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훨씬 행복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태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사시는 박명희 씨는 올해 69세이십니다. 젊을 때는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자식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으며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후회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마무리 60세 이후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67세에 그림을 시작한 김영희 씨, 72세의 청년 창업자들의 멘토가 된 박철수 씨, 69세에 건강을 되찾은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실패할까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60세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세에 시작한 것들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었어요. 만약 늦었다는 생각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